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목포시의회와 무소속인 시장 사이 현안마다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이상익 한평군수의 사법 리스크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구 액정이 지연되면서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에 대해 신설 계획은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최근 목포시의 시내버스 인수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는 등 현안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소속 목포시장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목포시의회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현직 시장의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적 적자를 이유로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회장이 경영 포기를 선언하면서 목포 시내버스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비상경영체제는 지난해 12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문서 계약 없이 비상경영체제가 구두 약속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지난달 19일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시민 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 금액은 210억 원.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동의안을 임시에 이틀 전에 제출하는 등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결시켰다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월 임시 때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라오면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부분은 5월 달 임시회 때 처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인계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7월 출범 예정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가동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당초 계획했던 바에서 2개월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무소속 목포시장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목포시의회의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래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칠기 작품을 두고서는 현직 무소속 시장과 전직 민주당 시장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면서 지난해 작품 전시 예산과 수장고 조성공사 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해마다 2,000명 안팎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활력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목포시.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의 반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목포시와 의회가 정치적 차이로 발생한 감정의 골로 소통은 멀어지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상익 한평군수 사법 리스크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복대금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복대금을 대납받은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골프장 진출임로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양복대금 대납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이상익 한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양복대금을 대납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양복대금을 대납해준 업자를 뇌물 공여 혐의로 공사수주 청탁 알선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의 양복대금을 대납받은 중개인은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202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제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결배하시니까. 이상익 한평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한평군이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을 요구하고 진입도로를 한평군 예산으로 개설하도록 해 한평군 재정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 조사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군 담당자라든지. 이와 별개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중인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군수의 사법 리스크에 군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뇌물이나 그런 것은 시과를 막론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 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재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한평 지역 시민단체인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파면투쟁본부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한평군수에 대한 제명을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민주당 자신은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며 민주당은 당 간판을 들고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남의 선거구 10개를 유지하면서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를 공중분해시키고 서부권은 한석 감소, 동부권은 한석 늘어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은 민주당 1차 경선 지역 발표에서도 제외됐고 여수와 순천을 묶어 갑을병으로 나누는 획정안이 유력하다는 설이 돌면서 후보와 유권자들이 반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 상당수가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라 대출이자와 법률 상담 비용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는 20여 명. 대부분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 30대 청년으로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세 대출 이자 등 돈 걱정이 컸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데 전세값이 집값을 웃도는 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자비, 대출 관련 이자비,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거주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미래 어떤 경제적인 안정 측면에도 엄청난 손실을. 집을 둘러싸고 민영사상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부담입니다. 다들 직장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시간 내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서류 떼는 것도 그렇고. 순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자 인정이 우선인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도 상담하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있습니다. 순천 전세 사기 피해자 100여 명은 곧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대 신설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19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전남이 기다렸던 지역 의대 신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여 2025년도 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근데 1단계 허들을 넘었으니까 이제 2단계 허들을 통과할 때 이제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라남도 역시 내시 이번 정부 발표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듯 이번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우리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지만 전남 의대 신설 계획을 정부가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다른 지역 유출률이 전국 평균의 2배인 의료 취약지 전남.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치매는 조기 진단만 잘 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 독성 물질을 기존 검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굳이 비싼 검사료를 들이지 않아도 돼 적극적인 치매 예방 치료의 돌파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같이 형형색색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사진. 알츠하이머를 앓는 쥐 뇌에 있는 독성 단백질이 형광 신호와 결합해서 빛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매는 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염증을 유발해 뇌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는 게 치매 치료에 있어 핵심이었는데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독성 단백질을 찾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성 단백질 응집체에 달라붙는 형광 물질을 개발해낸 건데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단백질을 형광 물질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검사 없이 단순 피 검사를 통해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합을 하면 약간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증세를 보이기 전에 혈액에서 이게 검출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이미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가득 차 버렸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낼 검사 장비가 전국에 약 200대밖에 없어 예약하는 데만 최대 반년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한 회당 1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사능 추정 물질을 혈관에 넣어야 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 개발로 10,000원 이하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검사법이 완성화가 되면 전 국민이 언제든지 치매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임상시험과 안정된 기술 확보가 모두 이루어지면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했던 치매를 새로운 조기 진단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가 시의 얼굴인 상징물을 23년 만에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 폐막 이후 더 새로운 순천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긴 첫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그린 아일랜드. 순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2명의 어린이가 새로운 시기를 기항합니다. 순천시가 23년 만에 나간 읍성을 모티프로 한 시 상징물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상징물은 세계화 등 순천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워드마크 속 S는 흑두루미를, E는 순천의 대표산인 봉화산을 상징하는 등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색상도 순천을 상징하는 자연의 색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로운 시야에는 순천만, 흑두루미, 봉화산 등 지역의 자원과 색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야에는 순천시만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국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새로운 CI의 선포가 새로운 순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긴 시작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원과 디지털 콘텐츠가 융복합된 순천만 국가정원의 재개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기반 구축, 대자보 도시 조성 등 인류 도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도시를 새롭게 여는데 허브 도시로서의 글로벌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야에다가 담았습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임과 동시에 순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천 시민들 역시 새로운 CI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너무 순천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야이 아주 멋집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폐막식 자리에서 더 새로운 순천의 시작을 선언했던 순천시. 새로운 CI를 공개하면서 남해안권 인류도시 순천시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모든 구급대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의료기관에 동시 전송돼 환자에 맞는 최적의 병원을 자동으로 선정해 구급대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장흥군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1년 이상 빈집을 철거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흥군은 올해 최대 46곳의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며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에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3년을 주기로 지역 내 투입되는 토양 개량제 공급과 살포 실태에 대해서 오는 26일까지 토양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남군은 올해 화산면 등 5개 면에 11,419톤을 지원할 예정인데 조사 결과 살포되지 않은 토양 개량제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 해마다 먹지 않고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2톤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보건소는 목포 시내 118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과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곰리의 초대형 작품이 신안군 비금도에 올해 설치될 걸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신안군 비금도를 방문해 영감을 받은 안토니 곰리의 대동염전과 내촌마을 옛 담장과 신안 갯벌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비금도에 설치됩니다. 신안군은 올해 안토니 곰리에 이어 안자도의 야나기 유키노리, 도초의 올라포 엘리아슨, 자은도의 마리오 보타와 조각가 박은선의 미술관과 작품을 순차적으로 설치합니다. 무안군은 어제 남학신도시 체육시설 신축공사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남학신도시 체육시설은 삼양읍 남학리 2598번지 일원 4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1층에는 수영장과 실내 서핑장,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생활체조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문자 메시지와 동창회 향후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군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설득해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산불 발생 위험도가 지난해와 비슷할 걸로 예상하고 취약지 중심으로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전체 등산로 3,600km의 약 20%인 708km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전남은 지난해 50여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산불 54건이 발생해 952헥타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도로 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을 이룬 곳이 많은데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 다소 추운데요. 다가오는 연휴 기간인 내일과 모레는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인직은 목포 1도, 영암은 영하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4도에서 6도 선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 기온 해남과 강진 영하 1도로 다소 추운데요. 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전 중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낮 12시 14분입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날이 점점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쪼그리답시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내 눈에 잘 맞는 렌즈 없을까? 아시안핏.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안구 모양에 따라 선택 가능한 2가지 렌즈 디자인으로 더 핏하게. 내 눈에 맞는 핏의 선명함까지 보세요. 아큐브 오아시스.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헬스케어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철학인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던 겁니다. That's it. 헬스케어 로봇 Body Friend.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빠르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